원자폭탄에 대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제2차 세계대전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고 싶다면 제 책 오 아토모 코모 알마를 읽어보세요. 이 책은 아마존과 위클랩 스토어에서 판매 중입니다. 저의 사인이 담긴 이 책을 원하신다면 셀레디거라@gmail.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시고 배송비 계산을 위해 우편번호 CEP 알려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방금 읽은 이 책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칸토수가 두아스 파트리아스. 이 책은 제가 상파울루에 있는 이민박물관 매장에서 발견한 책입니다. 리베르다지에 있는 일본 이민박물관이죠. 저는 2024년에 그 박물관을 방문했고 관람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그들의 작은 가게에서 이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표지가 마음에 들었어요. 알칸토 수가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지만 이미 짐작은 했죠. 물론 이 소녀는 일본 군복을 입고 있죠. 이게 진짜 군대의 제복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여기 뭐가 있는지 보세요. 돔이 있죠? 히로시마의 돔이에요. 원자폭탄 투하 이후에 남아있던 그 돔이에요. 그리고 여기 책 요약 부분을 보면 알칸토가 45년 8월에 히로시마에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말했죠. 이 브라질 사람이 1945년에 히로시마에 있었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펼쳤는데 놀랍게도 저자가 직접 사인한 거예요. 바로 알칸토스가 본인이 사인한 거였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조사해보니까 알칸토가 2020년쯤에 돌아가셨더라고요. 2020년에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샀을 때 알칸토는 이미 고인이셨죠.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판매 중인 책, 그러니까 그 책의 수량이 정말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 이 책을 찾게 된다면 꼭 한 권 구입하시길 추천드려요. 그런데 이 책이 뭐길래요? 왜 중요한 거죠? 왜 제가 이 책이 흥미롭다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로 브라질 청년이자 이민자의 아들인 저자가 쓴 책인데 그 저자는 키하쿠니세이로 알려진 범주에 속해요. 키하쿠니세이는 일본으로 돌아가는 일본인들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이민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로칸토는 일본에 가기에 가장 힘든 시기에 일본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그는 태평양 전쟁, 즉 제2차 세계대전 동안 그곳에 갇혀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은 군사 역사책이기 전에, 전쟁에 관한 책이기 전에 가족의 역사에 관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 책은 사실 알칸토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삶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그의 인생과 그를 일본으로 보내기로 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이 책은 브라질에서의 일본 이민 역사를 되짚어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브라질에서의 일본 이민에 관한 책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일본 이민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은 간접적으로 알게 된 거였어요. 저는 다른 것들을 읽거나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곤 했지만 일본 이민에 관한 책을 정확히 읽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정말 흥미롭고 정말 풍부하며 제가 이 책을 통해 접해본 내용은 정말 새로웠어요. 많은 것들을 저는 몰랐거든요. 그 책은 바로 그 첫 번째 이민자들의 아주 개인적인 면을 보여주면서 시작해요. 알칸토의 아버지 주이치 스가는 사실 그의 아버지인 타카키 스가가 1913년에 아내와 막내 아들과 함께 브라질로 온 후에 일본에 남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이민선이 도착한 지 약 5년 후에 오게 되고 상파울루 내륙의 커피 농장에서 일하게 돼요. 대부분의 일본인 이민자들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이 책은 산토스에서 배에서 내린 이민자들이 어떻게 산을 올라 상파울루의 이민자 숙소로 가고 그 후에 농장으로 다시 배치되는 전 과정을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이민자들 중 일부는 농장의 현실에 실망해서 다시 상파울루로 돌아와 그곳에서 한몫 잡으려고 시도하는 이야기도 나오죠. 투자하거나 그곳에서 일하며 인생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14년 에알칸토의 아버지인 조이치 스가가 아버지의 부름을 받아 브라질로 오게 됩니다. 이 청년 조이치는 일본에서 몫으로 일합니다. 사실 그는 나무로 배를 만드는 배를 짓는 일을 했죠. 브라질에 온 후 농장에서 잠시 일한 뒤 그는 산파울루로 가서 건설업에 종사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일본식 목공 기술, 그러니까 나무 조각들 사이를 아주 정교하게 맞추는 그런 작업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갑자기 상파울루시에서 성공한 건설업자가 됩니다. 그는 자신의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 미나스 제라이스 주의 우베르란디아로 가서 그곳에서 많은 중요한 건축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그곳에서 산업재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는 10m 높이에서 떨어집니다. 10m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 일은 1918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우베르란디아에서 약 6개월간 입원한 후 상파울루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상파울루에서 어떻게든 다시 삶을 시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집을 찾아보고 아주 매력적인 가격에 그리고 그에게 매우 좋은 할부 조건으로 큰 건물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는 상파울루 시내 니스첼 가구 공장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그 공장에 카사 미카도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미카도는 일본 제국, 즉 일본 왕실, 일본 황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직업에서 그의 성공은 매우 빠르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사업에 일본 목공예의 모든 엄격함과 자신이 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엄격함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결혼해서 두 딸을 두게 됩니다. 세 번째 자녀는 마침내 태어나게 되는데 그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아들이고 이름은 알칸토, 즉 알칸투이고 이 책의 주인공입니다. 또한 이 이름 알칸토의 유래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알칸트라는 이름은 그렇죠. 등기소 직원의 실수와 또 아버지와 어머니의 발음에서 비롯된 혼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어머니가 처음 브라질에 왔을 때 일했던 알칸타라라는 가족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알칸투가 된 거죠. 신기하네요. 이름의 유래가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이 그곳에서 자라기 시작할 때쯤에는 아버지가 이미 좀 더 안정된 형편이었죠. 도시에서 꽤 성공한 사업가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자녀들을 옛 도이체 슐레, 그러니까 상파울루 독일학교에 보내죠. 이 학교는 나중에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비스콘데 포르투 세구로 학교로 이름이 바뀌었고 지금도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죠. 이 학교에는 상파울루에 정착한 독일 이민자들의 자녀들이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실제로 도이체 슐레의 많은 학생들이 다시 독일로 이주했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히틀러의 유명한 브라질 출신 병사들이 되었죠. 이 책은 역사가 데니손 지 올리베이라가 쓴 책인데 며칠 후에 저희 채널에서 그분을 인터뷰할 예정입니다. 알칸토는 아버지에 의해 누나 네지아와 함께 일본으로 보내집니다. 1936년에 일본에서 공부하기 위해 보내진 거죠. 일본어 실력과 일본의 풍습에 대한 지식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알칸토가 의사가 되게 하려고 도쿄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게 하려는 것이 아버지의 큰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도착해서 그들은 2개월간의 바다 여행 끝에 부에노스아이레스 마루라는 배를 타고 도착한 후 조구모님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 책의 그 부분을 떠올릴 때마다 1936년에는 그것이 완전히 쓸모없다고 여겨졌다는 사실에 놀라곤 합니다. 11살짜리 아이와 9살짜리 아이를 둘만 배에 태워서 지구의 반을 돌아 2달 동안 바다를 건너 일본에 도착하게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정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참 달랐죠. 그리고 이 책에서 알칸토 누이의 기억을 볼 수 있는데 어느 날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났고 배가 너무 흔들려서 알칸토가 휩쓸려 나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배의 난간에 부딪혀서 그 소년이 거의 바다에 떨어져서 실종될 뻔했다고 해요. 정말 놀랍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죠. 부모님들도 그 점을 고려했지만 그래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가족이 아이들만 따로 여행을 보내준 것에 대해 아무도 비판하지 않았죠. 그렇죠? 하지만 제 생각에 책의 가장 좋은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건 바로 이 젊은이들, 그러니까 알칸투와 아네지아가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일본에서의 삶, 학교에서의 삶, 그리고 전쟁 전부터 이어져 오던 일본 사회에서의 삶이죠. 버틸 수 있는 여유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말이죠. 그래서 항상 가족의 소비나 일상적인 생필품 사용에 큰 제약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고 점점 심해질수록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본 정부는 태평양 전선의 그 비극적인 현실을 국민들이 모르게 어떻게 숨겼는지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설명합니다. 1944년까지 알칸토가 18살이 되었을 때 그는 일본 제국 육군의 징집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책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제국 육군과 해군에서 복무한 수십 명의 브라질인들로 이루어진 집단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완전히 잊혀졌고 일부는 브라질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례들 중에서 저는 이 책을 통해 조항 스스무 히라타라는 국회의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국회의원에 대해 전혀 몰랐는데 일본계 출신의 국회의원으로 1940년에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가 전쟁 내내 그곳에 머물렀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가 브라질로 돌아왔을 때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브라질 내 일본인 커뮤니티의 최초의 국회의원 대표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제2차 세계대전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면 여기 제2차 세계대전을 다루는 부분에 몇몇 날짜가 정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몇몇 사건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좀 더 정확한 조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 작품 전체를 놓고 보면 이것은 단순한 지적일 뿐이지만 아마도 제2판에서는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 역사가와 함께 여기에 제시된 날짜들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몇몇 날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칸타로가 브라질로 돌아오기 위해 겪는 모든 고난을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 브라질에 도착한 후 일본 제국 육군에서 복무했던 알칸타로는 브라질 육군에 의해 탈영병으로 체포됩니다. 그가 18살이고 군복무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출두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미국제 스튜어트 경전차를 사용하던 캄피나스의 제1경전차 대대에서 복무하게 됩니다. 두 나라의 군대에서 복무한 일본계 브라질 청년의 환상적인 이야기입니다. 두 개의 조국이죠. 책의 결말에 대한 스포일러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책이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가족의 성장에 관한 매우 흥미로운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만약 기회가 된다면 알칸타로스가의 두아스 파트리아스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흥미로운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브라질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나요? 일본계 브라질인들 중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다가 그곳에 남아 일본 제국군에 입대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많은 이들이 전사했지만 일부는 다시 브라질로 돌아왔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더 알고 싶다면 제 책을 읽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오아토모 코모 알마라는 책에서는 히로시마 원자 폭격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려드립니다. 타인 책을 원하시면 우편 번호와 함께 이메일로 배송비 계산 요청해 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친구들과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놓치지 않도록 살라데 괴라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살라데 괴라에서 인사 전합니다.